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준식 교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오늘은 에너지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너지의 정의 부분에서는요, 에너지와 에너지에 관련된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의 종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두 번째, 기존 에너지 자원과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에너지원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신재생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바뀌는 에너지 형태에서는요, 에너지에 관련된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사회와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연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이며 또 그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에너지, 일, 힘에 대한 개념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에너지란 무엇일까? 대관절 에너지란 무엇일까? 과학백과를 찾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이 힘도 무엇일까? 역시 찾아보니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즉 힘 곱하기 거리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힘은 또 무엇일까? 힘은 자연계에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네 가지가 있는데 이를 매개하는 입자에 의해 전달되는 작용이라고 한다. 드디어 우리가 뭔가 실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처음 등장한다. 힘을 매개하는 입자. 결국 에너지의 근원은 입자인가? 에너지는 그 종류도 엄청나다. 에너지 앞에 그 원천에 해당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만 해도 단어가 된다. 태양에너지, 핵에너지, 석유에너지, 소리에너지, 수소에너지, 생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과학적으로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전자기에너지 등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고 활성화에너지, 내부에너지, 자유에너지 등 과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다. 20세기 초 상대성 이론에 의해 질량이 에너지와 흉흉한 다를 뿐 본질은 같다는 E는 MC 스퀘어가 나왔다. 이는 결국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에너지란 얘기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듯 결정적 한방은 암흑 에너지였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여겼던 곳에도 에너지가 숨어있단다. 그렇다면 결국 물질도 공간도 모두 에너지란 말인가? 물질이 에너지 덩어리인 건 그렇다 쳐도 빈 공간에 숨어있는 에너지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에너지는 변심의 기제라서 물질의 모든 변화에도 관여한다. 여러분 주변에서 움직이거나 뭔가 바뀌는 물체가 있는지 살펴보라. 사람이 움직이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누군가 음식을 먹고 불을 켜고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밖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심지어 눈으로 볼 수 없는 움직임도 있다. 켜져 있는 냉장고, 집안의 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몸속 또는 이 영상을 유심히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뇌 속까지. 이 중에 에너지와 무관한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자. 에너지는 세상을 바꾸면서 그 자신도 모습을 바꾼다. 때로는 움직임으로, 때로는 열이나 빛으로, 혹은 전기와 자기로 변신하고 어떤 때는 공간상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크기를 바꾼다. 에너지는 변화의 동의이자 척도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에너지는 아무리 사용해도 모습만 바뀔 뿐 절대 줄지 않는다.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불변이다. 이게 그 이름도 신박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도대체 에너지란 무엇일까? 이처럼 우리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에너지란 말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인지 에너지라는 단어를 1849년에 윌리엄 톰슨이 처음 과학적으로 사용했단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놀란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에서
에너지가 무엇인지, 일과 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본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기계나 사물이 운동하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앞에 그 동영상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요. 에너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반드시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너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동영상에서 나왔었는데, 자,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자, 일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물체에 끈을 묶어서 힘 F로 사람이 끌고 갈 때요. 물체와 끈으로 이루어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 바로 세타죠.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하면, 이때 사람이 한 일은 W로 나타낸다면 W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일은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당장 여기서 두 가지 용어를 정의했죠. 에너지와 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일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의 모든 형태는요, 어떤 형태든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상태에 있는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일로 바뀌는 모든 양, 즉 물체를 움직이거나 열을 내는 등 물체에 어떤 변화를 주는 능력을 바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보다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에너지, 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또 이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공에 힘을 주어서 공을 굴리든 바람이 공에 힘을 주어서 바람이 공에 굴리든 이 사람과 바람은 공을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것은 사람과 바람인데 이 사람과 바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과학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과 이 바람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힘과 에너지는 반드시 다릅니다. 할 수가 개념이 것이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에너지의 정확한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인 것이죠.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에너지로 나뉘게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가 물체에 부딪히며 물체는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즉,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이곳으로 이동을 했으니 물체에 일을 해준 것이죠. 즉, 자동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일로 바꾼 것이 됩니다. 자동차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나
계속 움직이고 있는 야구공이든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에너지는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화분이 만약에 이 곰인형한테 떨어지게 되면 곰인형은 강한 힘을 받고 아래로 내려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즉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란 뜻으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중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는 중력 말고도 다른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운동 에너지든 위치 에너지든 이 두 에너지는 모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J로 쓰고 줄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힘과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힘의 종류로는 전기력, 중력, 탄성력, 마찰력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의 종류로는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핵력, 원자력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률은요, 힘에 의해서 일이 행해질 때 시간에 따라서 그 일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표현하는 양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동력, 마력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힘과 에너지와 일률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빨간 배경에 있는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일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받는 물체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와 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힘은 바로 실제로 일을 하는 그 모양이나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에너지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줄입니다. 정의를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줄은요, 1뉴턴의 힘이 1m의 거리 동안 작용할 때 하는 일을 바로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1뉴턴의 힘을 가해서 어떤 물체가 1m 정도 움직였다면 그때 가해진 작용한 것이 바로 작용한 일이 바로 줄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용된 뉴턴은 무엇이냐 하면요,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해서 가속도가 1m/s가 생기도록 하는 힘을 바로 1뉴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칼로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칼로리는 물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1칼로리는요, 4.18줄과 같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가끔 나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칼로리는 4.18줄입니다.
그러면 1줄은 얼마인지, 1줄은 몇 칼로리인지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전자 볼트는 전위가 1V 증가할 때 전자가 획득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전자 한 개가 1V 상승할 때 하는 일의 양을 바로 1일렉트론 볼트라고 얘기합니다. 1일렉트론 볼트는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됩니다. 와트시라는 단위가 있죠. 이 와트시는 열량 단위로 사용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 그 자격시험에 나오던데요. 1와트시는 3600줄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와트 아워는 3600줄이고, 그러면 1줄은 몇 와트 아워인지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겠죠. 1칼로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칼로리는 4.18줄, 1와트 아워는 3600줄입니다. 여기 우리 교재 이쪽에 보시면요, 에너지의 단위별 변함 에너지 양이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면 줄, 칼로리, 그 다음에 브리티시 터미널 유닛이라 해서 BTU가 있고요. 다음 1kW 호스 파워가 있고, 다음 그냥 호스 파워, 1kW 아워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호스 파워 아워, 마지막으로 풋 파운드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좌에서 우로는 또 마찬가지로 줄이 있고 칼로리가 있고 BTU가 있고 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1줄은 뭐 1줄이고, 여기 표를 보면 이제 1줄이 몇 칼로리인가 여기 나오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줄은 4.18 칼로리가 되죠. 반면에 1칼로리는 0.23 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BTU는 브리티시 터미널 유닛이라고 그랬죠. 1파운드의 물을 1도 F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고, 주로 영국, 미국권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다음에 이제 킬로와트 아워가 있고요. 다음에 HPHR은 호스 파워라고 얘기해서 마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1율의 단위입니다. 다음 FTIB는 풋 파운드죠. 에너지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위입니다. 서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서 줄과 칼로리의 변환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에너지는 그 여러 관점에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에서 에너지를 획득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가공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영상을 잠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를 잘 하실 수 보면 있도록 첫 번째 구분이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구분했어요. 자, 1차 에너지는 뭐고 2차 에너지는 뭘까? 따지면 1차는 펄스트, 여기는 세컨드. 그죠? 그러니까 펄스트라는 것은 자연에서 바로 획득한 겁니다. 자연에서 획득한 거. 오케이. 자연에서 획득한 거예요. 여기는 2차 에너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 사람이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2차 에너지만 따지면 좀 더 쉽겠죠. 자, 2차 에너지는 도시가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가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LNG를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에다가 그다음에 석유에 있는 메탄에다가 그다음에 냄새나는 어떤 물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게 도시가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가스 종류를 섞어서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전기. 자,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전기는 우리가 수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화력 발전, 화력은 뭐죠?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을 열 에너지 자원을 태워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원자력, 또는 태양광 발전, 뭐 지열 발전, 뭐 많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2차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2차 에너지. 자, 도시가스, 전기 에너지는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석유 제품도 있는데, 자, 석유 제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를 한번 보죠. 휘발유는 몇 가지 재료를, 세 가지 재료를 섞은 겁니다. 에탄올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솔린, 에탄올과 가솔린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것이 휘발유예요. 그래서 석유 제품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나프타 같은 경우에 나프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석유는 1차 에너지입니다. 석유와 휘발유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ABS도 있고 PP, 경유나 휘발유는 2차 에너지고요. 석유는 1차 에너지입니다. 폴리아미드도 있고 다양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다 혼합이에요. 혼합. 석유 제품은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혼합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2차 에너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차 에너지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도시가스, 전기 요것만 잘 구분해주면 요거 두 개는 뭐다? 2차 에너지다. 이렇게 잘 구분해주면 돼요. 자, 1차 에너지 한번 보죠. 자, 1차 에너지에서 첫 번째는 화석 에너지, 자연 에너지, 핵 에너지에 대해서요. 자, 여기 보죠. 화석 에너지. 그 다음에 자연에서 획득되는 자연의 에너지, 그 다음에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을 이용하는 핵 에너지. 자, 이렇게 했을 때 화석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옛날 선사시대에 있는 우리가 뭐죠? 파충류, 공룡들의 화석을 받아. 화석을 전시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화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속에 이게 묻혀가지고 탄화된 것을 갖다가 화석이라 해요. 탄화. 자, 집안에 묻혀서 땅속에 묻힘. 그 다음에 탄화. 산소로 바뀐 겁니다. 탄화된 것을 갖다가 화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이 화석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석탄이에요. 자, 우리가 석탄은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했다? 중세 말부터 사용을 해왔어요. 상당한 오랜 기간.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석탄. 자, 그 다음에 석유예요. 자, 석유는 전 세계에 여러 곳에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동 지방하고 미국과 그 다음에 북유럽 쪽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남미 쪽도 좀 있네요.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석유가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것은 일본도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겠죠. 분포가 한정되어 있죠. 석탄, 석유, 지역적으로 한정적이다는 거. 자, 여기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어떻게 화석 에너지. 화석 자, 이제 우리가 외울 거는 요 자연 에너지를 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 에너지와 자연 에너지를 구분하는 거. 요게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될 때 자연 에너지가 아닌 것은 또는 이 중에서 1차 에너지가 아닌 것은 1차, 2차 구분하니까 1차 에너지가 아닌 것은 또는 여기서 자연 에너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빛에 의해서 나오는 태양의 햇빛, 빛의 양에 의해서 나오는 거, 태양광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의 열, 햇빛을 받으면 뜨겁잖아요. 그죠? 그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풍력,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수력, 물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석 간만을 이용하죠. 조력. 저력. 자,
조력은 뭐냐면 조석간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좀 배울 건데요. 자, 지금 시간에는 전부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구분만을 배우는 거예요. 자, 풍력, 수력, 조력, 그 다음에 이제 조류 발전도 있어요. 조류라는 것은 우리가 울들목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왜군을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긴 장소가 있죠. 울들목. 거기에는 배가 한쪽 방향으로 해수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류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유럽에 가면 파력 발전도 있어요. 파도가 워낙 세게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보자 이런 게 있고, 자, 나무를 우리가 잘라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태워서 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면 지열 발전입니다. 지열. 땅 속은 우리가 한겨울에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좀 따뜻하죠. 한여름에는 물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이제 그래서 땅 속의 온도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100m 내려갈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앞에 동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다시 한번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으로부터 바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지요. 그래서 최초의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2차 에너지는 우리 생활이나 산업 분야에서 다루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차 에너지를 변형하거나 가공한 에너지가 바로 2차 에너지입니다. 그럼 1차 에너지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화석 에너지와 자연 에너지, 핵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화석 에너지로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연 에너지로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열을 이용한 지열, 조력, 파력,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다음으로 핵 에너지는 우라늄과 중수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라늄은 핵 분열에 사용되는 거고요. 중수소는 핵 융합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에너지는 뭐라고요? 1차 에너지를 변형하거나 가공한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에너지보다 다루기가 훨씬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에너지가 바로 2차 에너지입니다. 거기 2차 에너지로는 전기나 도시가스, 그다음에 코크스, 석유 제품, 즉 경유나 휘발유, 플라스틱 등이 2차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1차 에너지인 석유나 석탄과 2차 에너지인 경유나 휘발유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에너지 중에 코크스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죠. 콕이라는 게 바로 골탄, 해탄을 얘기하는 건데, 석탄이나 석유 등과 같은 이런 화석 연료를 정제해서 고탄소화 시킨 것을 말합니다. 석탄을 1300도가 넘는 아주 높은 온도로 장시간 구워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철광석을 녹이는 아주 높은 온도를 요하는 그런 곳에 열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등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 약 60% 정도의 열 손실이 발생하는 것 같이 이렇게 2차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얻는데 상당한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은 사회적이나 경제적 그리고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죠.
에너지를 2차 에너지를 생산할 때 손실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자, 에너지원은 생산력의 발전 단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견 및 개발 그리고 이용은 산업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 발전이 따라가지 못하면 새로운 우리가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개발하고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